예, 11월 25일 토요일 주간 정리의 5%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아서 6도가 찍혀 있네요. 예, 되게 춥습니다. 저도 감기는 더 나아가는데 간혹 기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기들 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는 이제 회차로는 2년 차인데 뭐 적극적으로 한지는 올해 1, 2분기 때부터 했죠. 계획은 한 10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 나름의 어떤 투자 소일거리기도 하고,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을 계속 그냥 오래되신 분은 3년 되셨어요. 같이 자문사 계약한 지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키운 지는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벨 전략이라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몇 개월, 1년 이상 가져가는 중기, 저는 장기는 말씀 못 드려요. 물론 장기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를 공유하기 힘들 것 같고, 중기 투자와 그 다음에 단기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며칠이나 한 1, 2주 보는 스윙 투자 말씀드리잖아요. 그 두 개를 서로 병행하면서 그게 계좌를 키우면서 또 재미도 잃지 않는 그런 투자와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900명 넘으셨는데 예전처럼 이게 막 떡상되고 유튜브가 엄청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얼굴도 안 올리고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데도 별로 마케팅 어그로도 안 끌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봐주신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정리 때는 제가 시장을 한번 일주일간 정리를 하고 중기 포트라든지 기준을 잡는 돈의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9월, 10월 달 많이 힘드셨고 11월 달부터 산타랠리 반등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박 포트를 꾸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리 실전 투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11월 달에 미국장을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항상 우리 주식을 할 때는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미국장 하면 되지 않느냐? 해도 돼요. 이제 간혹 제가 미국장도 중장기로 하실 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미국장의 재미는 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처럼 팡팡 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고. 나스닥이 지금 3개월 조정 받았죠. 조정을 참 잘 받았다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전쟁 터지고 금리 난리 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잘 조정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정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나스닥이 또 14,000 몇백 가면 역사적 신고가예요.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2000 이때 있구나. 올해 초 작년에 갔던 신고가를 낼 만한 그런 시기인데 이거를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좋게 보는 분, 긍정론자는 S&P나 나스닥의 빅테크 위주로 AI 성장 스토리를 근간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런 뭐 신고가 낸다고 보는데 내면 좋죠. 내면 줘도 좋고. 하지만 다들 보시다시피 등락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하지만 AI 성장 스토리로 선별 차별화된다고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되든 안 되든 뭐 석 달 빠진 거 3주 만에 올려놨잖아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여기서 뭐 짧게 왔다 갔다, 이때 우리 행보 조정을 봤는데 행보 좀 하려다가 반등 주고 행보 좀 하려다가 반등 주고 이것도 부딪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닝 시즌 끝났죠. 나쁘지 않습니다. NBA도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12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많이 안 보고 있는데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매크로 별로 안 보는 이유가, 미국은 제가 골디락스,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제일 좋아요. 미국 경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도 들을 텐데 아직 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뭐 팍팍 안 꺾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파동상 어떤 경기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의 비전상 3개월 빠진 이후에 2, 3개월 보는 겁니다. 항상 정시는 약간의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기술적 분석이 일환일 수도 있는데 3개월 빠진 이후에 3개월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폭이나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한 2개월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 3개월 지난 이후에 빠지느냐, 그래서 살짝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는 시기를 보는 거지 장이 꺾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빠진 폭에 대한 반등 폭을 제가 산타렐라 계속 표현을 하고
뒤에부터 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주가 조금 쉬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도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수급 매집주, 대형주를 좀 찾기, 대박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한두 달 남았죠. 11월 지났다 해도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1월 달까지 괜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수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좀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빠지더라도 많이 빠질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반등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1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 급등락이 심했잖아요. 그때도 온갖 말이 많았는데 이때 막 에코프로 상가 막 치고 있을 때 윤정부에서 공매도 척결을 했는데 왜 하느냐, 외국인 빠지느냐, 별별 얘기 다 나왔고 제가 7가 8가지 들면서 외국인 빠지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영상도 2번 찍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나오죠. 한 2, 3주 정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도체나 코스피는 꾸준히 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인들한테 쉽게 수익을 안 준다 그랬어요. 느긋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우리나라 장에서는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 외국인 떠나지 않고 잘 있다. 환율 보시면 아시잖아요. 환율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국제 인기 되게 좋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해도 돼요. 얼마나 지금 국채 관련 부채가 나름대로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이멀전시한 상황은 안 올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요. 자, 미국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AI 성장 스토리, 빅스트림, AI 빅뱅 얘기를 드리면서 내년에 가장 큰 먹거리, 정말 이거는 올라타야 된다,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몇 주째 강조를 드리고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살짝 발을 담갔고 뭐 큰 비중은 아닙니다. 발만 나가 놓으시면 되고 엔비디아 조정 나오기 때문에 이젠 좋아요. 이럴 때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기회라 봅니다. 그 중기는 그렇게 보세요. 야, 여유도 없는데 무슨 중기야, 있는 걸로 단타치기도 바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몇 년 해보고 실패를 많이 겪어보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세요. 내가 적금도 들잖아요. 아마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박봉이지만 단 몇십만 원은 1년, 2년, 3년 적금을 들잖아요. 근데 은행은 이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적금을 살살 들어놓더라도 큰 수익 나올 수 있다니까요. 큰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기 포트를 AI 쪽, 반도체 쪽이나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을 보는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이닉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중기 포트의 대상을 넣는 게 좋다 봅니다. 또 중기 포트는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진짜 우리는 투자를 하루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좌들이 전체로 불어난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커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계좌를 불려가는 게 빅머니들, 꼭 부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주식 투자를 정석적으로 하면서 돈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바벨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도 들어요. 재밌게 하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담만 드리기도 했었어요. 상담행 같은 것도 했었고 그다음 작년에 뭐 테마주도 엄청 많이 했었고, 장이 지금 작년 같은 그런 정말 안 좋은 장이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등락이 있겠지만 상방을 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큰 흐름, 빅머니, 부동산 같은 걸 할 때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은 경기 불경기 때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단기나 이런 것도 사서 수급주 사면 또 재밌습니다. 그런 걸 2개를 좀 나눠주시면 되게 재밌게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AI 빅뱅 반도체.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양자로 하는 반도체 큰 종목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바이오가 딱 지금 중심을 안 잡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자꾸 좀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팍 안 주고 이머징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큰 돈이 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뭐 셀트리온 살짝 갔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시장에서 크고 빅머니들,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 큰 돈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꾸리는 게 목표고요. 두산 로봇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로봇테마 말씀드릴 거고, 바이오도 말씀드릴 거고. 에코프로, 머티가 끝난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해서 팍 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더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해서 감정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 2차전지 언제 가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팬덤을 만들었던 박순영 님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어떤 흐름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2차전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매크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은 골디락스가 좋다. 그러면 소비나 고용을 봐야지.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혹시나 갑자기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연준이 봤을 때 쉽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 물론 다른 나라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미국 연준은 미국 자국민, 그레이트 아메리칸 어게인 이쪽이 사실 가장 중점이잖아요. 미국 금리는 뭐 암만 걔들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다 말을 하고 겁을 주지만 이번에 연준 회의록도 나오는데 이미 연준은 미국의 경기, 소비, 고용을 신경 쓰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하고 이번에 10년물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 걔들도 겁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티를 안 내지만 우리가 볼 때 느끼기 때문에 금리 인상 다 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월 1일 날 금리 동결됐죠. 그때부터 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3일 날 좀 남았는데 그때도 동결될 거예요. 그렇게 골디락스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자, 매크로 덜 보는 식이고, 자, 미국 금리랑 달러 유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뭐 고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런 걸 다 거치고 유가는 내년에 뭐 조금 봐야 되겠지만 괜찮게 보고, 자, 달러가 약세되면 이머징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도 봐야 되고 뭐 지금 AI 빅뱅 관련 특정 종목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은 오히려 약달러 되면 좋아요. 이게 정말 큰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면이 내년에 우리나라 더 좋을 수 있다. 미국 금리는 쉽게 못 내립니다. 가장 늦게 내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에 또 대선도 있고 해서 살짝 정치적으로 내릴 수 있다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머징 이미 내리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정시는 더 좋을 수 있죠. 미국 금리도 5% 고점 다 왔다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뭐 수급 보고 별별 다 있었는데 잘 지났습니다. 연준 회의록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 걔들도 미국 경기를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정말 고금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고 비관론자가 보는 미국 경기가 부러지면 소비가 꺾이면 어떡해? 당연히 꺾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팍 꺾이느냐 살살 꺾이느냐, 연착륙 문제인데, 저는 연착륙 보는 이유가 뭐 카드가 지금 대출이 많다, 저축률 다 앵꼬놨다, 쓸 거 다 없다, 빈부자 커진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긴축 재정 있죠. 정부든 뭐든 돈을 많이 못 쓸 때 한번 크게 써서 한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허리들 졸라매는 시기입니다. 2000년 초반에 그랬듯이, 2009년 10년에 그랬듯이, 지금이 그랬듯이 그 사이클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돈을 쉽게 못 벌죠. 물론 민주당이고 좌파이기 때문에 돈을 풀긴 풀겠지만 공화당도 부채로 계속 쪼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소비가 확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이 다른 게, 이번도 미국 다른 나라 문제였지 미국은 별로 문제 없었어요. 어쨌든 미국이 정시 쪽에 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반대예요. 60~70%가 미국은 정시 쪽에 자산이 있고, 그래서 주식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걔들도 부동산 있죠. 하지만 2008년 2000 서프라임 났을 때처럼 정말 부실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정말 담보대출 줄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이런 그 부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달라요. 우리나라 2021년 20년에 너무 부채를 많이 써서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부동산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꺾일 때 임대나 쉘터 얘기 드렸지만 신규 주택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짧게 살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부동산은 쉽게 팍 꺾이지 않습니다. 정시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는데 1960년대 태어났던 베이비 부모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돈이 제일 많아요. 은퇴를 물론 했겠죠. 빨리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401k라는 장기주택 그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근데 얘들은 자기 나라 주식을 제일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미국 정시가 어땠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워렌 버핏이 돈 번 것처럼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이상 부자가 미국이 제일 많아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미국 소비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주식도 좋았죠. 80년, 90년, 2000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 정시에 대한 중장기 투자한 정시 자산이 아주 빵빵해요. 아주 빵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자들이 돈 적게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 보조금을 덜 받고 신용카드 쓰는 게 늘어나갈 수 있겠지만 큰 흐름 보자고요. 예, 큰 흐름상 이 자산 효과를 쉽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동산도 연착륙이에요. 오히려 지금 신규 주택은 모기지금리 살짝 떨어지니까 막 사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출이나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버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보는 정시와 부동산이 여전히 빵빵해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미국 소비는 쉽게 안 꺾이다 보는 겁니다. 연착륙이에요. 경착륙이냐 연착륙 문제지. 내년에도 미국 소비는 쉽게 꺾이지 않고, 그렇다 해서 애들이 뭐 혹시나 꺾인다 해서 금리 쉽게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미국 소비는 특이한 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금리를 내려준다 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금리를 올린다 해서 소비를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내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IRA를 없애니 많이 뭐 그린 정책 2000년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것도 섹터 테마할 때 말씀을 잘 드릴게요.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자, 여전히 미국은 그러면 나스닥 빅테크 차별합니다. 예, 당연히 차별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보고 있고 소비 지표도 다 보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강하고 돈이 쏠리고 빅테크, 빅머니 스트림을 가는 쪽으로 볼 때 AI 성장을 더 가속화된다 제가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난리 났었죠. 이런 일이 사실 저는 영화 같은 일이 날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샘 알트만이 갑자기 축출됐다가 이사회에서 갑자기 애들이 야 너 나가 이랬다가 그럼 MS 갈게. 오케이. 나달리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너 우리한테 와 그랬다가 오픈 AI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사회들이 다시 들어와 있어. 왜? 얘가 나가고 MS로 가면 이 직원들이 700명인데 500명, 600명이 야 얘들 보내면 나 회사 나갈 거야 MS 따라갈 거야 하니까 이사회가 손들고 그냥 항복한 거죠. 그 이사회가 가장 중심이 그 일리아 슈츠크버라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 뭐죠? 그 정말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냐? 아, 왜 이러냐? 하여튼 이런 오픈 AI 이 사태가 거의 SF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터미네이터도 그랬지만 인간의 탐욕이냐 아니면 정말 안정성이냐 이런 얘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 윤리성이죠. AI 윤리성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로봇의 뭐 3계명 있잖아요. 로봇의 1, 2, 3계명 보시면 인간을 절대 공격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AI가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용 보니까 지금 단순한 AI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인간의 지능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게 AGI라고 있어요. AGI.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빨라지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래 되겠어. 얼마나 그 미래 같은 일이야. SF 같은 영화야. 그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정신은 이런 기대와 참신함과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항상 열광하게 돼 있어요. 빅머니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10년 정도 받고 미국 정치 3년 받는데 내년이 정말 또 되게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반도체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윤리성과 상업성에서 상업적으로 지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오픈 AI 샘 알트만 사태에서 얻은 제 결론입니다. 다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중장기 투자 대상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지만 2, 3년, 1, 2년 이렇게까지 좁혀질 수 있다 봐요. 특히 내년은 또 대선도 있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더 차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S랑 엔비디아도 제가 중기 종목의 하이닉스와 같이 살짝 언급을 드릴 거예요. 타이밍도 말씀드릴 거고. 자, 이제 미국 위주로 계속 봤고 중국이 쩌리가 됐었죠. 작년에 한번 또 우리가 기다다 상반기 때 안 됐고 시진핑 3년임 되고 작년 10월 이후에 또 살짝 올라가나 그러다가 또 안 됐고 중국이 미국의 타깃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100년 전쟁이죠. 미중적 패권은 100년 전쟁입니다. 관세를 2018년 트럼프 시작했지만 바이든도 뭐 더 좋아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2019년에 트럼프 했던 것처럼 올해 2023년에 내년 24년에 대선에 대비해서 살짝 휴지기를 준 겁니다. 좋아요. 우리나라 이모진 정치에 대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월가들이 자, 지금 중국 투자해야 돼. 중국 내년에 이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월가가 하고 있죠. 얘들이 다 빅머니 스트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의견을 참고하고 있고 가능성만 보고 있는데 한 3번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그 바닥에서 안 죽었으니까 중국 죽지 마라. 그냥 바닥에서 너는 머리만 살짝 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을 볼 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화권 인문적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분명히 변했죠. 7.3까지 가던 게 7.13까지 많이 빠진 거예요. 7% 초반감도 좋고 지리안까지. 인문적인 상대적 우위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달러 약세되는 그 시기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냥 갑니다. 대신에 달러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작년 말에 달러, 올해 금리 이런 것처럼 미국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돈이 빨려가든 다른 나라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유럽도 괜찮아지고요. 우리나라나 중앙권 이머징도 좋아지는 겁니다. 글로벌이 다 좋아지는 게 달러 약세예요, 사실은요. 글로벌 IB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되게 중요하다. 114가 된 게 103까지 빠져 있다. 그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워낙 위안화 강세되는 게 되게 좋아요. 외국인 수급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큰 사업을 이전히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민생이 어떻다, 뭐 온갖 불안하다, 온갖 부동산 어떻다,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좋다, 지금 간다 할 때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작년만 했듯이 요번에 조정을 크게 받고 또 사람들이 막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을 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럴 때 시작을 리셋하고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국 부동산도 뭐 작년에 그렇게 뭐 헝다 망한다 100개원 무슨 컨트리가 하든 온갖 얘기 다 나는 결론은 뭐다. 공산당이 계획경제이긴 하지만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냥 부동산 해자산 다 털고 부양지속 지금 미국 금리 때문에 부담되었던 그런 부분을 1억 위안도 얘기했지만 1조 위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지금 투자를 보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요. 제가 크게 봤을 때 내수를 키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중앙정부 자기 각자 중앙정부에 있는 부채가 적어요. 우리나라만큼 꽤 관리를 잘했습니다. 딴 나라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가 문제긴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으로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도시화시키면서 중국 GDP를 10%씩 만들었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거품이 꼈고 연착륙되는 과정인데 근데 그게 일단 지금 살리고 있어요. 무담보대출을 적극 권장을 하고 건설사나 시행사까지 직접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담보업소도 대출해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PF 문제가 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저축은행 같은데 그 연장해주고 있어요. 사실 법제화도 그래 돼 있고 물론 나중에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터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융적인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쩔 수 없다 사실 봅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저도 뭐 썩 그렇게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 정책에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자본주의의 네오캄 터질 거 터지고 망할 거 망하게 해라. 지금은 아니거든 사실 그렇게 하면요. 투심도 마찬가지, 자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봉합하면서 좀 끌고 가야 되고 경기 사이클이 돌아오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정시 부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 쪽 살리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 사이클 온 거고 어쨌든 중국이 부동산 망하지 않는다. 대마 불사다.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살짝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사실 제가 에르메스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 중국이 괜찮아지면 유럽도 괜찮아진다 그랬잖아요. 뭐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야, 너네 죽지만 마라. 너네도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럽은 여러 가지 봅니다만 여러 가지 관광이나 럭셔리 주식을 제가 대충 보고 있거든요. 자, 뭐 루이비통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클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에르메스가 지금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게 주봉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11 똑같습니다. 11월 달 10월 말부터 올라와서 신고가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물론 미리 기대를 하고 중국 살아나는 거 아니냐, 유럽도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인플레가 확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잃었어요. 마케팅 잃었고 뭐 중국과 좀 뼈대고 있는 부분이던데 가장 중심인 제가 독일을 보고 있고요. 브렉시트 했지만 어쨌든 유로존에 있는 영국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하죠. 뭐 금리를 쉽게 인하해 주면 똑같은 미국과 비슷하게 갑니다. 길은 비슷하게 가는데 어쨌든 내년에 지금 봤을 때 금리나 가능하다 봐요. 미국보다 빨리 할 수 있다 보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장 문제를 봤던 유럽의 어떤 에너지 문제들 있죠.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는데 유가나 제가 천연가스 보고 있는데 아직 괜찮고요. 뭐 독일 예산 문제가 지금 살짝 단기로 놓아긴 합니다. 뭐 얘도 사실 미국의 부채 문제처럼 실추를 정치 압박을 좀 하고 있던데 아직 괜찮아요. 다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말씀드렸고요. 자, 유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감산한 데 있지만 제가 마감 방송 말씀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처럼 그렇게 긴축 재정할 만큼 나라 살림이 평택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말대로 그렇게 감산해서 유가 좀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가 둔화되는 건 맞기 때문에 유가는 여전히 저는 뭐 그렇게 상방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좋은 소식 있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단기적으로만 인질 교환하면서 휴전을 지금 어제 선언했습니다. 휴전됐죠. 어쨌든 단기 휴전이지만. 그리고 지금 고차가 돼 있고 또 살짝 뒤에 물러나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복잡하게 말씀 다음에 드릴 거고 어쨌든 이게 되면 한 가지 풀리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자, 우리가 투자 가치를 볼 때 컨텐츠를 만들 때 1월 달에 있는 CS, IT의 첨단 제품 뽐낼 수 있는 글로벌 아주 큰 빅 행사 거기에서 로봇과 AI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또 갤럭시가 24가 지금 매년 출시를 하는데 점점 땡겨요. 애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 뭐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요번에 특이한 건 뭐죠? 저 가오스라고 얘들 말했던 AI 폰, AI가 직접 휴대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온 디바이스라든지 AI 폰에 대한 기대가 좀 살고 있어서 이것도 AI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애플 프로비전, 애플 비전 프로 이게 지금 내년에 정말 저 기대를 하고 있고 새로 혁신될 수 있는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XR, MR 같은 것들이에요. 출시가 살짝 지연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패스트 팔로우들 있죠. 뭐 구글이나 메타나 삼성에서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라 쏠 수 있는 신용, 개인들의 신용, 밑으로 쏠 수 있는 외국이나 기관들의 공매도가 금지됐고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주류보다는 단타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서 또 제가 빅머니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잘 고르고 있다 보고 있고요. 중심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용잔고는 여전히 바닥 다졌어요.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17조 근처에서 바닥 나왔다 보는 거고 예탁금도 44조까지 빠졌다가 47조까지 올라왔는데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왔을 때 56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2차전지 같은 그런 개인들이 확 들어갈 만한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고 종목 수가 줄긴 해도 뭐 기준 잡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급 매집주에 저는 집중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요 정도는 매크로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섹터와 종목을 또 이어갈게요.